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이어서 김효진 PD의 여의도 리포터 시간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지난달 31일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등 세월호 3법에 합의했지만은 연말정국을 보면은 여전히 안개 속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정안 처리 문제가 가장 큰 뇌관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 연금 개정과 관련해서 마음이 더 급한 쪽은 새누리당인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거듭해서 새누리당에 사인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누리당이 발휘할 수 있는 여지의 폭이 그만큼 좁다는 것이겠죠. 연금 개혁에는 동의했지만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 이견을 보이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금법 개정에 총대를 메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인데 예. 그만큼 새누리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벼랑 끝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국회 대정부 질문이 종료되는 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했죠. 이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정부 여당 청와대는 연말을 처리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지만은 예산안 처리가 복병으로 등장할 경우에는 여권 의지대로 처리되기 힘들지도 모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공무원 연금 개정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정말 다급한 상황인데 근데 방금 예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 보면은 공무원 연금 개정 문제를 예산 처리와 엮어서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최근 이 13일로 정해진 심사 기간이 넘어가면 국회법에 따라 정부의 예산안이 개수 조정 소위로 넘어간다면서 빠른 심사를 당내 의원들에게 압박했습니다. 예. 정부의 안이 그대로 넘어가면 새누리당의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리 좋을 것만은 없겠죠. 이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은 예산 심사기일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충분한 논의나 심사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새정치연합의 입장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건 지난 2일에 밝힌 예산심사 5대 원칙입니다. 창조경제사업 등 이른바 문제 예산을 5조 원 정도 줄이고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는 한편 재벌에 대한 비과세 특혜 폐지 등을 통해 연평균 9조 6,300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이걸 민생이나 복지 쪽으로 돌리겠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새정치연합은 특히 창조경제와 DMZ 평화공원, 원격의료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이는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대거 삭감 대상으로 설정해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예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예. 권력구조 개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개헌 특위 구성을 종용했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금년 내에 개헌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낡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어렵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김무성 대표가 화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발언인데 김 대표가 이른바 중국 상하이 개헌 본물 발언 직후 청와대에 사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김무성 대표 입에서 개헌 얘기는 쏙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김 대표가 이에 대한 구상 자체를 머리에서 지웠을 리는 없겠죠. 예. 김무성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지난달 31일에 같은 당 이재호 의원, 대표적인 새누리당 개헌론자입니다. 그리고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원혜영 의원 등과 비공개로 만나서 개헌 문제를 논의한 것도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이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 내 개헌 추진 모임에 의원 152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제적 과반을 넘기는 수일 뿐만 아니라 48명만 더 모으면 자체적으로 개헌을 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예. 김무성 의원이 언제까지고
참고하고만 있을 순 없다. 이런 분석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렇군요. 선거구 재획정을 독립기구가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논의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선거구 재획정에 국회가 관여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헌재 결정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예. 이거하고 관련해서 김문수 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오늘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는 문제 등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이 혁신위는 지금까지 국회에 설치해서 운영해온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이 독립된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새누리 혁신위는 또한 법적, 도덕적 문제로 무리를 빚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예. 참고로 이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정치연합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서요. 머지않아 여야가 이 대목에서는 의견을 모으지 않을까 이런 예상해 봅니다. 예,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새정치연합 조직강화특위, 그 조직강화특위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오늘부터 지역위원장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조강특위는 오늘 이 수도권 경합지역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역위원장 선정 작업을 본격화합니다. 이 첫 심사에는 서울 강서을과 동작을, 송파병, 그리고 경기 성남 중원 등 당내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위원장 신청을 한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서울 강서을의 경우 이 진성준, 한정혜 의원, 동작을에는 최동익 의원, 그리고 송파병에는 이 남윤인순 의원이 신청을 했고요. 경기 성남 중원에는 은수미 의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지역위원장 문제는 다음 총선에 향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서 내부적인 관심이 무척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정부 질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이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른바 그 삐라살포 문제가 논란이 또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이틀째였고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남북 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삐라살포 문제가 역시 논란이었습니다. 예. 새정치연합은 이 삐라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를 추궁하고 질책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언급을 거의 안 했습니다. 이 정홍원 국무총리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일인 만큼 강제로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해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연합 윤우덕 의원은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 우리 군은 K9 자주포가 발사 대기하고 SDB 유도탄을 장착한 F-15K 전투기가 출격 대기한다. 북한은 장사정포를 지하에서 끌어내 발사 대기한다 하면서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불장난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 윤호덕 의원은 또 북한에 뿌려지는 대북전단 내용마저 허위사실로 가득하다며 국회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하태경, 손인춘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회가 오늘 겸직이 금지된 직위에 있는 국회의원 명단 공개했네요. 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예. 정 의장은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체육단체장 등을 겸하고 있는 43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겸직 불가 및 사직 권고를 통보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명단에서 겸직 불가 또는 사직 권고를 받은 체육단체와 직능협회 등이 사직 권고를 받은 단체로는 체육단체와 직능협회 등이 대거 몰려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자리에 물러나야 한다고 합니까?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을 맡고 있던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원내수석 부대표죠.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인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 이렇게 두 의원은 사직 권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예. 국회는 또 국민생활체육회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겸직 불가를, 서 의원이 맡고 있는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 자리에 대해서는 사직 권고를 통보했습니다. 이 김장실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비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었지만 겸직 불가 판정이 내려졌고요. 예.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의 경우
이 대한장애인 당구협회 회장직에 대한 사직 공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밖에 한국대학야구연맹 회장,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이상 박성호 새누리당, 신계륜 새정치연합 등이 맡고 있고요. 대한바이애슬론 연맹 회장,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국민생활체육 전국 중도연합회 회장, 새정치연합 양승조 위원인데 이런 사람들도 대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거 처음에는 전부 다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예.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은 예. 자리들을 겸직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 공고를 통해서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석 달 이내에 해당되는 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정의화 의장은 겸직 불가 의견 57건 중 47건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당직을 사직하도록 권고했고요. 불가 판정을 내린 겸직 사안은 이후 다른 의원들도 일체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새누리당이 광화문 등에서 이제 농성을 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철수를 설득할 방침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오후 2시와 4시에 이 비단원고 학생 실행자 유가족과 단원고 실행자 유가족들 잇따라 만나서 여야 합의사항, 협의사항을 설명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원 부대표는 이와 함께 현재 단원고 유가족들은 청와대와 청운동 등지에서 농성 중이다. 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광화문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이다 라면서 오늘 유가족과 충분히 협의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 다음 국회, 청운동, 광화문 등에서 농성을 철수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김효진 PD였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오늘 항상 뽀뽀를 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딱 이제 오늘 시간이 10시 20분인가 그렇게 딱 도착을 해요. 집에 학교에서 공부 야자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집에 오면 한 10시 20분인데 제가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주연이 그때 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분들도 다 아세요. 이 집은 아들 없으면 못 사는 집이라고 그때만 되면 제가 막 목소리도 커가면서 주연이 아들 왔다고 그러면서 막 되게 크게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래서 우리는 동반자라고 지혜하고 맨날 엄마하고 나하고는 동반자야 그러면서 들어가서 자려고 하면 언제 같이 누워갖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꼭 나를 재워주고 자기 방에 가요. 그리고 불 끄고 얘기하는 걸 참 좋아했어 우리 지혜는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얘기하다가 자면은 살며시 입을 덮어주고 또 자기 방에 가서 자고. 이런 내 새끼를 200일이라고 잊을 수 있겠습니까? 4월 16일 날 큰일 났다고 빨리 텔레비 켜봐야 된다고 해서 왜 저는 그냥 우리나라에 또 무슨 사고가 났는가 이렇게 생각했지 우리 아이가 그런 사고가 날 거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기 때문에 그쪽 진도를 갔다고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그냥 다른 배가 그렇겠지 그냥 다른 평소 때처럼 우리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평소 때처럼 다른 배가 그렇겠지 생각을 하고 20분 전화를 받고 있는데 개인 차로 이제 그렇게 났잖아요. 보도는 전원 구조됐다고 이제 옷을 다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 갈아입혀갖고 태워갖고 온다고 옷만 집에 와서 챙겨갖고 이제 갔죠. 아빠랑 다.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다 나와서
대기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아주 바닷가 부두에서 앉아서 기다린 거죠. 이제, 이렇게 기다리면 애들 오겠다 싶어서 오는데, 뭐, 주변에 다른 모든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안에 부두가에 앉아가지고 다들 엄마들 앉아가지고 다 울고 10시나 11시까지 늦게까지 다 그렇게 진입배고 울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렇게 안 와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행복한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는 정말 지옥이죠. 지옥.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이런 자리에 서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어떤 목소리로 또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유가족이라서 유가족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매가리가 없다고 그러고요. 그렇다고 밝고 힘차게 이야기하면 무슨 유가족이 저렇게 밝고 힘차냐고 얘기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 자리에 저 끝에까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와주신 걸 보니 오늘은 힘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국민 추모대회입니다. 4.16 참사 이후 200일을 맞이해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추모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추모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90명의 실종자들,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진정한 추모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저희가 추모대회를 하는 이유는 추모대회가 끝난 이후에 추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모아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해야 할 그 모든 과정에 더욱더 힘있게 참여하고 뛰어가고 다 함께 손잡고 끝까지 그 손 놓지 않고 뛰어갈 수 있는 힘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모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응원의 힘, 그것이 저희들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도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을 터이니 여러분도 저희들의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이어서 안은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한계는 있지만 존중한다, 이런 뜻 밝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어제 오후 6시부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부양소가 마련되어 있는 경기도 안산 화랑미술원 1층 강당에서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수용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총회에는 유가족 230명이 참여해서 입장 발표를 위해 의견을 모았는데요. 수용 여부를 두고 별도의 표결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가족대책위는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한계는 있지만 존중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가족대책위는 131 합의안의 미흡한 점을 개선할 것, 국회 본회의 날 여야, 정부, 유가족, 국민 청원인 대표가 모여서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을 거행할 것, 올해 안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또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이와 병행될 위원회 조직 구성에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 마지막으로 생존자, 피해자의 배보상 지원, 논의 참여 등의 5가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가족대책위원회는 대책위의 반대 여부와는 상관없이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이 오는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족대책위는 수용 혹은 반대 의사를 밝히는 대신에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지난 토요일에 있었죠. 네. 세월호 참사 추모식 관련해서 이제 현장 분위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토요일이 세월호 참사 200일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아이들을 떠나보낸 지 200번째인 날을 기리기 위해 지난주 토요일에 가족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가족 추모식에 앞서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경기도 미술관 1층 로비에서 다큐 창작소가 만든 영상을 함께 관람했는데요. 예.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이 함께 작업한 이 영상에는 구조를 안 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수상한 수사 과정, 국정원과 세월호의 의심스러운 결탁, 탐탁지 않은 침몰 원인 등 200일이 지난 후에도 풀리지 않는 여러 의문들을 중심으로 아무도 세월호 참사에 책임지고 있지 않은 현실을 담았습니다. 예. 관람석이 가장 술렁였던 때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그만두어야 한다. 이게 4월 17일 사고 바로 다음 날이었죠. 진도체육관을 박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했던 말이고요. 또 특별법을 제정한 후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특검도 해야 한다. 이 말은 5월 16일 유가족들과 만났을 때 했던 말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 이 말은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공무원들의 대규모 집회도 있었는데 네. 공무원 연금 계약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현직 공무원과 교사 12만 명, 주최 측 추산으로는 12만 명 정도이고요. 경찰은 9만 5천 명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어쨌든 10만 명 정도가 혹은 넘는 규모의 교사들과 공무원들이 모여서 지난 1일 여의도 공원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치후원금 기탁 거부를 선언하는 등 공무원연금 계약저지 투쟁에 나섰습니다. 예. 공무원들이 이처럼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정부 여당과의 대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연금 계약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직접 이에 당사자인 교직원과 공무원 단체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공무원 연금 계약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공투본의 명칭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로 변경하고 오늘까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투본에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은 물론이고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한국교직원 단체 총연합회 등 진보, 보수를 떠나서 공무원 노조, 또 교원 노조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의 정치 후원금 액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본다면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게도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공무원들의 정치 후원금 액수는 2012년에 92억 1,400여만 원이었고요. 예. 또 지난해에는 107억여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코 적지 않은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 공투본이 정치 후원금 기탁 거부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요. 이미 전공로 부산본부의 경우는 지난달 27일 정치 후원금 기탁 거부를 결의했고 전공로 집행부도 기탁 거부 운동을 전국에서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예. 또한 공투본은 오는 6일과 7일쯤 정치 후원금 기탁 거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치 후원금 기탁 거부 운동이 다른 공무원 노조로 확산될 경우에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수혜를 받아온 새누리당뿐 아니라 야당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많은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통분담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며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 함께 고민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오늘과 내일 공무원 노조 대표들과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서 설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각종 해외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오늘 한미 양국이 회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실무 채널에서 구체적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현재 한미 양국 정상의 일정을 고려할 때 오는 10일과 11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보다는 12일과 13일 진행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 혹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에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정상이 만나면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회담이 성사되는 건데요. 예.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중 정상회담 및 한중 정상회담과 맞물리게 된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이후에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 역시 이 시점에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결과적으로는 한미 중 세 나라가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셈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난 주말에 아이폰 6가 공짜 폰으로 풀린 이른바 아식스 대란이 이제 벌어졌는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고 한 달 만에 벌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어제 새벽 서울 시내 곳곳에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 6 16GB 모델을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에 판매하다가 급기야는 공짜로까지 판매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서 긴 줄을 늘어서는 등 큰 소동이 있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완전히 무력화돼서 사실상 붕괴됐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6 16GB 모델의 출고가는 78만 9,800원으로 이 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 원에다가 판매 대리점들이 재량껏 더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 원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통 3사는 단통법을 무시하고 공짜 아이폰 6 판매를 강행한 겁니다. 아이폰의 제조사인 애플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통 3사가 현행법을 묵살하고 불법 보조금을 대량 살포한 셈이 됩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정부가 단통법 시행으로 시장이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질서를 되찾고 있다라고 강변하면서 단통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이틀 만에 발생한 사태였기 때문에 예. 정부의 입장이 꽤나 난처해졌습니다. 한편 이통 3사의 반란에 당황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 임원들을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예. 이런 움직임을 보이자 이제 정부가 판매점들이 이제 개통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이네요. 예, 주요 휴대전화 관련 커뮤니티에는 오늘 오전부터 연이어서 개통 취소 전화가 왔다라는 내용의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주말 새벽에 아이폰 6를 구매했지만 주말에 개통 숫자가 밀려서 월요일에 오늘 개통하기로 한 예약한 소비자들은 모두 개통 취소 처리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판매점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판매점들이 뒤늦게 개통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MBC가 교양제작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했고 이어서 후속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130여 명이 전보 조치가 됐어요. 네, MBC는 이거를 이제 노조는 이를 인사 보복으로 규정을 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MBC는 지난달 31일 인사 발령을 통해서 130여 명을 전보 조치했습니다. PD수첩 출신의 PD 다수가 교육 발령을 받거나 제작과 무관한 부서로 가게 됐고 회사에 쓴소리를 해왔던 기자들도 이번 인사로 현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예.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와 MBC 기자회는 인사 직후에 성명을 통해서 사측의 보복 인사를 규탄했는데요. MBC 노조는 이번 인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교양 제작국 조직 해체의 이유를 짐작해야 하는 PD들에 대한 명백한 보복 인사라며 신사업개발센터, 뉴미디어 포맷개발센터 등 이름도 생소하고
업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신설 조직들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깨닫게 된다. 회사의 마음에 들지 않은 기자들과 PD들을 솎아내고 배제하기 위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예. MBC 노조는 또 회사의 교육 발령 인사에 대해서도 이달의 PD상,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등을 수상한 PD들과 기자회장을 역임한 고참 기자, 숫자 데스크 등 색다른 뉴스 포맷을 시도하던 기자 등 상당수가 영문을 모른 채 교육 발령을 받았다며 이들을 무슨 기준으로 실적이 미흡한 저성과자라고 낙인 찍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경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죠. 예,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9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가운데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은 48.4%에 그쳤습니다. 예. 주택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대출이 절반을 넘은 셈입니다. 2008년에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63.2%에 달했는데요. 2011년 58.4%를 거쳐서 2012년엔 46.4%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47.1%로 나타나는 등 3년 연속 4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신 대출금 상환이 18.8%, 생계자금이 12.4%, 전월세 등 주택 임대차가 8.1%, 사업자금 1.6%, 학자금, 자동차 구입 등 기타 용도가 10.3%로 나머지 51.3%를 차지했습니다. 예. 최근 7년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비중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용도는 대출금 상환과 생계자금, 주택 임대차로 빠듯한 살림살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50대 이상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소득 증가율은 50대 미만 차주들과 달리 2010년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을 밑돌고 있다며 향후 이들의 채무 상환 능력 저하로 가계대출의 일부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생활고 때문이겠죠. 예, 네. 네. 일가족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군요. 예,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인천 남부경찰서가 오늘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예.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0분쯤에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에서 A씨와 A씨의 아내 B씨 그리고 딸 C양이 숨져 있는 것을 C양의 담임교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일가족 3명은 안방에 반드시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타다 남은 연탄과 B씨와 C양의 유서 5장이 발견됐습니다. B씨는 유서에 생활고로 힘들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서 발견된다면 응급처치는 하지 말고 그냥 떠날 수 있게 해달라. 뒷일은 남편이 해줬으면 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C양은 유서에 그동안 아빠 말을 안 들어 죄송하다. 밥 잘 챙기고 건강 유의해라. 나는 엄마하고 있는 게 더 좋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에 슬프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경찰은 B씨와 C양이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 이들을 발견한 A씨가 뒤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근무했으며 B씨는 지난 9월에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없고 유서를 남긴 것으로 볼 때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생활고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에 참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규모 반대 집회도 있었고, 또 세월호 참사 발생 200일 추모 또 집회가 또 있었습니다. 네, 전국에서 추모제가 열렸죠. 예. 지난 토요일이 정확하게 4월 16일 세월호 참사에서 200일째 되는 날이었고요. 그 전날 금요일 10월 31일 마지막 날이었죠. 참사 199일째 세월호 3법이 어쨌든 타결이 됐습니다. 예. 여야 간 타결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유가족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것이 어제 일요일 늦은 시간까지 가족 대책위 총회가 이어졌는데, 일단 이 새벽에, 오늘 새벽에 유가족분들의 입장은 지금 현재 여야가 타결한 세월호 3법 중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용의 입장은 밝혔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러한데, 사실 이제 좀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유가족들이 여러 가지 우려들을 단서조항으로 달고 계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유가족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받아들였다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 일단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 구성이라든가 특검을 진행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입장이 더 컸던 것 같고요. 이제는 세부적으로 진상조사위와 특검이 진행될 이제 초입에 놓였기 때문에 이 일을 굴려가면서 이 진실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더 정말 국민들 앞에 숨김없는 의혹들을 다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이제 바랄 뿐이고요. 예. 여기서 유가족들을 어쨌든 이 특별법에 관해서는 여당이 이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키려다 보니까 정부 조직법에는 여당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됐고, 야당의 의견이 기존보다는 더 특별법 내부에 일부 반영이 됐는데, 이런 문제들은 유가족들이 계속 참여해 주셔야 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상조사위원장 선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여기서 유가족들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또 이 입장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세간에 돌고 있는 많은 진실들을 잘 모아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야 할 범위를 잘 정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해도 없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던 것들을 다 포함해서 밝혀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1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6개월 드릴 수 있고,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는데 3개월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종합 1년 9개월 안에 여기에 대한 모든 조사가 끝나야 되는데, 어찌 보면 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했던 만큼 정말 의미 있는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감시의 눈길을 여기서 더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그 유가족들이 요구한 5가지 제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야 정치권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가능할까요? 반영이 많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의지의 문제가 있고요. 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찌 보면은 뭐 어렵게 한 고비를 넘겼는데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제 이 전제 하나의 그 조건으로 내세운 5개 항,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정치권이 잘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운영의 묘에 일단 달려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부의 의지에 결국 달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민간인으로서는 다 접근할 수 없는 정보들을 정부에서 이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떤 이 조작이라든가 또 이 국민적으로 은폐라든가 하는 의혹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지금 여야 타결 하나로 다 복구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예. 초기부터 또 이제 이 예상치 않은 혹은 뻔히 예상하는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이제 슬기롭게 풀어가는 정말 밀고 당기는 추진의 전략을 국민 모두 참여할 때 이제 힘과 탄력이 받아진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영화 다이빙벨 같은 경우에 이상호 기자가 굉장히 고생을 하셔서 제작을 하고 개봉을 하고 조금씩 상영관을 넓혀가고 있는데 매진 사례가 많아요.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그런데 결국 굉장히 이렇게 힘든 방식으로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 외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정작 중심에서는 경제의 골든타임, 뭐 개헌의 골든타임 이야기하면서 세월호는 점차 이제 묻혀져가고 잊혀져가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주의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추운 겨울에 유가족분들을 거리에 이제 내몰고 갈 일은 아니고 정말 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지혜롭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작 지난 토요일에 거리로 몰려 나온 이 수가 가장 많았던 이제 집회는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뿔난 공무원들이 거리로 다 이제 나온 건데 이게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철밥통이었던 공무원들이 사회 문제는 외면하다가 결국 자기 밥그릇 문제가 나오자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비아냥 어린 시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들의 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근로자 일반으로 본다면 노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급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이해 당사자의 어떤 사전 양해 없이 만약에 사측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정부가 사측인 거죠. 예.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 누구라도 화가 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양쪽의 시각을 어떻게 이 문제에 우리가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현재 시점에서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 안에 지금 전공노, 전국 공무원 노조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 총연맹이라고 하는 조직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안에는 또 전교조도 참여해 있고 또 어찌 보면 결이 좀 다른 한국노총도 참여해 있어서 기존에는 공무원 노조 내에서 혹은 또 교사 노조 내에서 조금 이제 온건파와 강경파로 갈리던 세력들이 이번에는 총망라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내놓는 주장들도 디테일하게 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크게 보면 결국 한 가지입니다. 당사자와 소통하지 않고 관철시킬 수 없는 사안 아니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야권도 이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이들도 결국은 사용자에 의해서 일을 하는 급여 노동자들이니까 당사자들과 소통과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류고요. 이 기류는 여야 모두 같은 이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 의지는 이것을 언제 이야기해서 풀겠느냐. 일단은 이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의 업적으로 남기겠다라고 하는 지금 목적 의식이 강해서 예. 올 겨울에 어찌 보면 그 작년에는 꼭 이맘때 이 철도 노조 파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공 근로자들의 동투 겨울 투쟁이 일상화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올해 이 문제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해를 넘기는 그러한 또 장기 투쟁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며칠 전에 현행 선거구를 내년 말까지 재조정하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네. 여야는 뭐 여론을 의식한 듯 선거구 획정을 독립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한 목소리 내지만은 구체적인 그렇죠. 방법론을 보면은 좀 사뭇 달라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당, 야당 모두 오늘 당내 회의를 했는데요. 주로 이제 이것을 주도하는 것이 여야 내부의 혁신위원회들인데요. 예. 뭐 우리가 이 여당 내는 알고 있다시피 이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이 김문수 위원장으로 돼 있고 야당 내에도 이제 혁신실천위원회가 있는데 모두 다 이제 결은 같습니다. 국민들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 내에서 선거구 재획정위원회를 내부에 만들어서 추진하면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이제 불신이 클 테니까 외부 독립기구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왔습니다. 여당은 이제 중앙선관위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하는 분위기고요. 예. 중앙선관위도 맡겨만 준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야당의 경우에는 이제 중앙선관위라고 하는 이제 이 기구는 확정적으로 아직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외부 독립기구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분위기는 중론으로 형성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 해당 지역구, 특히 이제 분구가 아니라 합구,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곳들이죠. 그쪽의 의원들은 이미 큰 목소리를 내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겼을 경우에 사실은 이게 기계적으로 포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예를 들면 지역 예산 따내기라든가 이런 미묘한 문제에 있어서 지역 현안을 잘 모르고 기계적으로 이 구획들을 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우려들이고요. 예. 예, 많이 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야 모두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예요. 선거구 재획정 문제를 외부 독립기구에 맡긴다, 거기서 결정해 온 것을 어쨌든 승인한다, 무조건 승인한다라고 하는 당론을 채택할 경우에 이제 내부에 이 화약고에 불을 당기는 형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당론이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는 분위기다라고 하는 것이 내부의 중론이고요. 예. 결국 외부 기구에서 안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경우의 수 A, B, C 정도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컨설팅을 해줬다 하더라도 다시 국회 내에서 그것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어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손들, 이 의회 내의 권력, 주로 다선 의원들이 되겠죠. 개파를 이루고 있는 이런 쪽에서 이 흔들기를 할 경우에는 아무리 외부에서 만들어 왔더라도 막판에 통과되는 그림은 또 다 어그러지고 찢어지고 밝혀진 그런 그림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회의 의지인데 이 여기에 대한 해답 또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밖에 없기 때문에 예. 답답한 노릇인데요. 국민들이 참 지금 바쁜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참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것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늦어도 이번 달 초에 열기로 했던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물 건너간 거로 예. 정부는 이 선언을 해버린 셈이 됐죠. 예. 사실상 무산이라고 이제 예. 이실직고를 하게 됐고 오늘도 이제 국회에서 지금 대정부 질문 이틀차를 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호원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모두 이 문제가 시끄러운데 이게 우선 야당을 중심으로 한 공세 그리고 여당 일각에서도 결국 대북 전단 우리가 삐라라고 부르는 이 한 가지 사안 때문에 북한은 지금 삐라 방지의 총력전이지 않습니까? 예, 문제 삼고 있죠. 네, 지난 1일 토요일에도 조평통 이야기로는 이 무주 이 고혼을 만들겠다 하면서 굉장히 이 삐라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 고위급 회담 없다 이것을 명확히 했는데요. 지금 이제 국회 내에서는 이렇습니다. 여당은 이제 북한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없는 것이냐. 삐라를 일시적으로 좀 이게 잠잠하게 날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이제 설득하거나 혹은 이제 경찰력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저지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거냐. 남북 관계, 남북 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헌법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중요한 단계 아니냐. 예. 근데 왜 삐라라는 표현의 자유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그 경색 국면을 계속 가야 하는지 군사적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타가 많이 있었거든요. 정홍원 총리는 오늘 답변은 그렇습니다. 이게 남북 이 회담을 위한 접촉이 여기서 완전히 결렬된 것이 아니다. 여지는 있다고 본다. 이 하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라 문제를 어떻게 참 손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곤혹스러운 입장을 표하면서 어찌 보면 이게 정부가 안 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계속 뿌리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예. 뭐 이제 제가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최근에 그 뉴스타파를 보시면 삐라를 살포하는 단체의 실체에 대해서 보다 좀 면밀한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러한 소수단체의 어떤 행태 때문에 국가적 중대사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처하는 것이 맞는지 예. 우리 스스로 좀 반문을 해보고요. 이 사안에 대한 각자의 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 뉴스타파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짧게 언급해 주신다면요. 대북 전단을 우리가 이 보도할 때 그냥 민간 단체 혹은 탈북자 단체 북한 자유연합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일전에 이제 야권에서 국정감사 때도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게 결국 국무총리실에서 나오는 자금의 지원을 받는 조직들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의혹 제기와 일부 이제 밝혀진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소수자라고 하는 분들이 결국은 굉장히 극우적인 혹은 반북적인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얘기를 하나만 옮기면요. 삐라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북한 내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스스로 체제가 붕괴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의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극우적인 방식을 우리가 이 북한 체제 붕괴 흡수 통합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하나의 상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제 이 독일에서 동독과 서독이 통합되던 과정과 지금 현재 남북의 이 경제 사정을 보면요. 흡수 통합은 경제 정책상 불가능하다라는 게 우리 현재 시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도 스스로 존립을 하되 조금 개방 정책을 써나가면서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이론으로 자리를 잡고 남북 평화가 완전히 정착된 상황에서 체제의 어떤 그 단계적인 수렴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역대 정권에서 뭐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단계적인 평화 통일은 큰 기조의 차이는 없는 거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하고 북한은 이제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적대적 행동을 하는 소수단체가 결국은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는 팔짱을 끼고 있어야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로 이제 비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군요. 여기에 하나 더해서 외교적인 문제까지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 대정부 질의에서 주로 전자권 문제 많이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이 군사 주권의 포기냐, 현실적인 전략적 선택이냐, 이 두 가지가 사실 대립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주권을 너무 포기하는 무기한적 포기로 보여지니까 문제이고, 여기에는 또 앞으로 지금 지난 주말 보도 보시면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탑재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 개발 중이다, 이런 뉴스가 흘러나오면서 사드 도입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가 이야기한 킬체인 같은 게 무력화될 수 있다. 계속 이제 이 군비 증강 프로젝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도 실제적인 것인가, 아니면 상상, 가공된 것의 이제 방산 문제인가. 지금 이 국정조사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세 가지가 4대강 문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MB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위산업 비리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자방 국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안에 이제 방위산업 비리, 요것도 사실은 그 오가는 돈에 부풀리기도 있습니다만, 필요 없는 무기 체계에 우리 예산, 정부 예산을 쏟게 하는 문제, 이게 결국은 복지의 반대쪽에서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해철 씨 의료사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오전에 시신을 부검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부검이 끝났을까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끝나는 시간인데요. 오전에 이제 시신이 국가수로 옮겨져서 애초에는 10시 시작 예정이었는데요. 전해진 바로는 사전에 이제 이 사진 촬영이라든가 다양한 조사를 먼저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부검, 집도를 하는 과정은 정오 정도에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었고요. 통상 이제 1시간 내지 2시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조금 전에 끝났을 겁니다. 그럼 보고서가 이제 작성돼서 경찰이 발표하는 데까지는 빠르면 일주일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데, 부검 후에 이 부검의의 소견을 유족들에게는 구두로 오늘 전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시점에 막 전달됐을 것 같고요. 아마 잠시 후 오후 정도가 되면 최소한 이 부검의 중요한 결과들은 일부 보도로 흘러나올 텐데, 그 부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주말을 넘기면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의료 과실 쪽에 좀 비중이 많이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소장에서 지금 1cm 지름의 천공이 발생한 것이 발견이 됐는데, 아산병원의 이제 자료죠. 근데 이게 이 S병원에서 수술받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천공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이 천공이 이제 의료 과실에 만약에 어떤 실증적인 상태라면 S병원 측하고 지금 이제 신해철 씨 유족들뿐 아니라 동료 가수들과 수많은 팬들에 의해서 이 의료 과실 문제, 정말 더 오래 살면서 우리와 함께 음악 활동 또는 이제 방송 활동을 할 수 있었던 한참 이제 일할 나이에 중년의 뮤지션이 정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